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냈나요? 벌써 오늘이 5월 15일이네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2주 후면은 5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지요. 거의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뭐 입학식도 제대로 못 해보고 3개월 만에 이제 학교를 오게 되는데 아무튼 등교를 하게 되면은 반갑게 만나서 같이 재밌는 수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그 기계기초공작 조립 작업, 톱 작업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줄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작업하기. 줄 작업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계 조립 가공의 이제 아주 그 주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선생님도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제 기계과를 다녔기 때문에 톱 작업, 줄 작업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가공이 자동화되면서 줄 작업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제 기계 부품 그 완성에서 최종 마무리 가공으로는 이제 줄 작업이 여전히 필요한데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그 줄 작업과 관련된 그 지식과 작업 방법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 줄의 구조와 종류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줄 작업할 때의 자세와 동작, 올바른 동작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공작물의 기준면에 그 평행과 직각이 되도록 줄 작업을 해서 그 도면의 치수대로 제대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의 그 일반적인 그 구조는 아래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이 이제 줄인데요. 줄은 이제 50에서 뭐 70도, 50에서 70도의 이제 각도로 줄날을 서로 이제 교차하게 만든 두 줄날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줄날. 그다음에 이제 줄날의 크기는 이제 줄눈의 간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줄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요 끝부분,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고, 여기 승배 부분이라고 하는 여기 굉장히 그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 이 상태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손잡이를 끼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손잡이를 끼워야죠.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잡이를 여기다 끼워서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손잡이를 끼우는 부분이 이제 승배라고 하고요. 승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줄날이 되는데 여기를 줄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줄머리 끝에서부터 여기 이제 그 승배와 그 줄판의 경계 부분,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제 줄의 길이, 이제 또는 줄의 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줄을 가지고 이제 그 금속을 이제 갈아내는 것이 이제 줄 작업인데, 그 줄 작업은 기계 부품 완성에서 최종 마무리 가공으로 이제 바로 이 줄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줄의 종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줄의 종류에는 그 줄날의 모양에 따라서 줄날의 모양에 따라서
이와 같이 두 줄날, 콧줄날, 라스프 줄날, 뭐 곡선 줄날. 요거 이제 순전히 그 줄날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두 줄날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줄날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줄로. 그래서 이러한 두 줄날은 그 주로 연강 재료, 그 연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그 물은 연한 재질의 그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대는 이제 단단한 철이면 경강이 되겠죠. 경강. 그러나 이 두 줄날은 비교적 그 연강 재료 가공에 이제 많이 이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콧줄날은 줄눈이 한 줄이에요.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 콧줄날은 그 연질 금속, 예를 들어서 뭐 주석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연한 금속 또는 얇은 판금의 가장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할 때 이 콧줄날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프 줄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보면은 뭐 여러분들 무 갈아내는 그 강판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 라스프라고 하는 얘기는 그 RASP, 라스프라는 얘기는 뭐 거칠다, 뭐 거친 소리, 뭐 그런 의미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줄을 그냥 라스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스프 요렇게 생긴 줄은 나무라든지 이제 금속이 아니고 가죽이라든지 뭐 파이버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할 때 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날의 그 모양이 이렇게 곡선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곡선 이거 이제 곡선 줄날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뭐 알루미늄, 뭐 수지, 뭐 수지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수지, 그다음에 목재 이런 것들을 가공할 때 이 곡선 줄날로 된 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줄의 단면에 따라서 요 아래와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줄의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납작한 직사각형이죠. 요거 평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삼각줄,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반원줄. 이 반원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 둥근 부분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폭이 좁으면서 정사각형으로 단면이 되어 있는 사각줄. 평줄하고는 좀 달라요. 평줄은 납작하면서 직사각형인데 이것은 폭은 좁으면서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홈 같은 경우를 좁아야 이제 이 홈 속으로 줄을 넣어서 이제 가공을 하기가 쉽겠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 둥근 줄,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 구멍에 이제 내부를 가공한다든지 용도에 따라서 이런 둥근 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사다리꼴 모양을 가진 사다리꼴 줄, 이와 같이 그 줄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줄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황은 거칠황 할 때 그 황이에요. 황목. 요 목은 눈목자예요. 그래서 줄눈이 거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목, 더 가는 것은 이제 세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른쪽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요 황목과 그 다음에 중목과 그 세목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줄눈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목은 거친 이제 가장 그 줄눈의 그 크기가 큰 것인데, 그래서 줄눈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밀 때 그 많은 양이 절삭이 되죠. 많은 양이. 그래서 작업 속도가 이제 빠르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줄눈이 크다 보니까 절삭된 면이 거칠어지죠. 거칠어져서 보통은 그 초벌 작업할 때 이 황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목은 줄눈의 크기가 이제 그 위에 황목과 아래 그 세목의 이제 중간 크기인데, 그 황목 절삭한 후에 그 중간 작업이나 아니면 이제 마무리 작업,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이 가장 작은 것이 요 세목인데, 요 세목은 그 위에서 황목이나 중목으로 작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주 이제 그 매끈하고 정밀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 세목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줄눈이 작기 때문에 절삭면이 깨끗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광택도 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 작업을 할 때 그 줄을 잡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줄을 잡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줄 자루를, 여기 지금 줄 자루 끼워져 있죠. 이 줄 자루에 끼우기 위한 요 날카로운 요 끝부분을 우리는 아까 승배라고 한다 그랬죠. 승배. 그래서 요 승배 부분에다가 요 줄 자루를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줄 자루를 그 손바닥의 그 손바닥의 중앙 부분에 갖다가 대고 이제 줄 자루를 이제 감싸주는 거죠.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이 줄 자루를 감싸주게 되죠. 이렇게 감싸고서 이제 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손 전체로 이제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손잡이를 손바닥 중앙 부분에 대고서 감싸 주어야 줄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제 미는 힘도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은 이와 같이 그 줄의 앞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줄이 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줄의 앞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줄 작업을 할 때 그 수평으로 왕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앞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줄자루를 이제 손바닥 가운데 대고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줄자루 위에 오게 해서 잡고 왼손은 뭐 줄 끝에 올려놓는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줄 잡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양쪽 손으로 줄을 잡고서 뭐 이렇게 이 줄과 이 직각 방향으로 뭐 줄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줄 잡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그림과 같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줄 작업할 때 그 자세와 동작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은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그 톱 작업할 때 그 자세와 그 실제 동영상을 봤었죠. 이 줄 작업도 그 톱 작업할 때 이 자세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스 핸들에서 이 바이스, 지금 이 공작물을 그 고정시켜주는 요 장치가 바이스예요. 이게 이제 바이스예요. 바이스. 우리 공족과 그 배관 시습장에 가면은 그 두 종류의 그 바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보는 요런 바이스는 이제 수평 바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수평 바이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과에서는 그 파이프를 그 절단하고 파이프를 가공해서 파이프를 조립하는
그런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이프를 전용으로 고정하는 바이스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한 바이스는 이제 그 파이프 바이스라고 얘기하는데, 파이프 바이스. 그래서 보통 작업대에는 그 파이프 바이스와 수평 바이스가 이제 한 세트를 이루어서 한 사람이 수평 바이스와 파이프 바이스를 이제 한 조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 바이스 핸들에서, 요 바이스 핸들은 지금 여기 바이스를 조여주는 요 부분을 요 바이스 핸들이라 그래요. 요 바이스 핸들에서 1보 정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1보 정도 떨어진다 그랬는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은 요 1보 정도 떨어져서는 요 미는 힘이 좀 약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해 보면서, 줄 작업을 해 보면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이제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30도 정도 왼발을 1보 정도 앞으로 내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작업자의 키에 따라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큰 사람은 뭐 좀 더 뒤로 가더라도 이제 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더라도 이제 뭐 적당한 그 자세가 나올 것 같고,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작업대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그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 또 요 자세도, 높이도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낮춰야 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작업대는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작업대의 그 자세를 좀 맞춰야 되겠죠, 높이를.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은 그 줄의 전후로 이제 밀고 당기는 운동과 이제 누르는 힘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톱 작업할 때도 이제 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밀 때 그 절삭이 되기 때문에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는 힘을 뺐는데, 이 톱 작업도 이 줄 작업도 같은 같은 힘으로 이제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는 좀 힘을 빼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은 공작물의 윗면을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왼발로 체중을 지탱한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왼발의 그 무게중심이 이제 가야 이제 안정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몸 전체의 운동이 원활하도록 한다. 톱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팔로만 그 줄을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고, 요 줄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힘을 가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빨리 절삭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 그 톱 작업할 때 보였던 그 모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그 줄 작업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지금 이게 이제 바이스가 되고요. 이 바이스 핸들이고, 이 바이스 핸들과의 이 몸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앞발의 앞무릎의 각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뒷다리에 그 벌어진 거리 정도. 뭐 이 정도 이 학생 자세 굉장히 비교적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또 줄 작업도 수평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그 작업으로 여러분들 줄 작업하면 굉장히 우수한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 방향에서 그 줄 작업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또 지켜봅시다. 자, 여러분들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학생 그 줄을 앞으로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는 힘을 빼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톱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 힘을 빼는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팔의 힘으로만 그 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 수평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줄 가공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줄 가공은 일반적으로 거친 절삭을 먼저 하고 이어서 다듬질 절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친 절삭은 아까 줄눈의 크기에 따라서 뭐 황목, 중목, 세목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친 절삭은 황목줄을 이용해서 이제 거칠게 많은 양을 절삭하는 초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여유가 많을 때는 황목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이 절삭을 해야 아무래도 이제 작업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듬질 절삭은 거친 황목을 이용한 거친 절삭 뒤에 중목 또는 세목을 이용해서 도면의 치수에 맞춰가면서 이제 정밀하게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가공의 공정에 따라서 이제 뭐 거친 절삭, 다듬지 절삭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 가공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까 영상도 봤지만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 직진법이에요. 직진법. 그래서 앞 뒤로만 수평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직진법인데 이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공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법이라고 있어요. 사진법. 사진법은 뭐냐면은 앞으로 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면을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다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거친 절삭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줄 자루와 또 이쪽 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줄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이제 병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진법. 뭐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요 가공하는 면이 좁을 때 다듬질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와 같이 줄 가공 방법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러한 재료를 놓고 실습장에서 가공하는 줄 작업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이 이러한 육면체를 가공하는 작업인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육면체를 가공하는 순서와 요령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습을 통해서 그 연습을 하고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 순서와 요령을 빨리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윗면 A라 아까 그 도면에서 그 윗면 A라고 되어 있던 부분, 윗부분에 가장 넓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A면을 이제 위로 오게 해놓고 작업을 이제 여기를 제일 먼저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2번에 보면은 황목줄을 사용하여 거친 절삭으로 산화 피막을 먼저 제거한다 그랬어요. 산화 피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반응으로 그 금속의 표면에 생기는 그 산화물의 그 얇은 막을 얘기하는 것. 한마디로 그 여러분들 그 녹슨다 그러죠. 그 산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녹슨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피막을 이제 제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진법으로 그 거친 절삭을 하게 되는데 그 직진법 줄 작업 시에는 이제 그 수평으로 작업하지 않으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볼록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앞쪽과 요 뒤쪽이 더 많이 가공이 되고 가운데 부분은 가공이 잘 되지 않아서 요 가운데 부분이 좀 둥글게 배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줄 작업을 수평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줄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목줄을 사용해서 이제 거친 절삭이 끝나면 그다음 중목줄과 세목줄 순으로 중간 가공과 이제 다듬질 가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직각자라든지 나이프 엣지는 이제 칼처럼 그 날카로운 그 면을 가진 이제 수평이 잘 유지가 되었는지 평행도가 잘 맞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한 그런 공구예요. 그래서 직각자나 나이프 엣지를 이용해서 그 절삭면의 평면 상태를 이제 검사를 해 가면서 이제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면, 윗면이 다 끝났으면 이제 측면을 이제 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측면이 여기 아까 도면에서는 이제 B와 C였기 때문에 그 B면이 평면이 되면서 A면과 직각이 되도록 그리고 뭐 평면 작업도 해야 되면서 평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가공했던 A면 넓은 면과도 직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이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 직각 상태를 검사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하란 얘기예요. B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다른 측면이 이제 D와 그 E를 가공을 할 때 요령인데요. 이때 이제 여기는 최종적으로 그 길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치수로 이제 금긋기 작업을 하고 그 금 그은 부분에 맞아 떨어지도록 정확한 줄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모서리 부분을 못다기 하여 거스러미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각형을 가공을 할 때 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끝부분에 거스러미가 생겨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 거스러미가 있게 되면은 이 직각자로 이렇게 직각을 측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각도 측정이 잘 안 되겠죠. 또 이제 거스러미로 인해서 그 날카로워져서 그 손을 벨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면, 그 제일 처음에 가공했던 그 A면의 반대면, 밑면의 줄 작업.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될 텐데, 이 밑면을 작업할 때는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두께와 맞춰주기 위해서 그 밑면 F의 가공을 위해서 높이 게이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높이를 그 도면의 치수대로 이제 세팅을 해 놓고 그 치수에 맞게 이제 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면을 제일 먼저 가공된 A면을
정반 위에 올려놓고 높이 게이지나 이제 공작물을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아까 가공했던 그 여러 측면들 B, C, D, E 면에 F면에 가공을 위해서 이제 금극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정확한 치수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평면도 유지를 하면서 아까 먼저 가공했던 B, C, D, E 그 측면과 또 직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가공했던 A면과 평행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작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6개의 평면 상태, 직각 상태, 가공 치수 등을 확인하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모서리를 못따기 하여 거스러미를 모두 제거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실제로 여러분들 이러한 도면을 놓고 실습장에서 이러한 도면을 놓고서 이제 그 줄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실습 도면이 되겠는데요. 자, 이 실습 도면은 여러분들 그 실제로 나중에 등교를 해서 그 수요일 날 여러분들 그 기계기초공작 실습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같이 한번 작업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줄 작업 관련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